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공모 라이브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또 국대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회공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2020년 아듀 훼손지 정비 사업을 참여하고 또 걱정과 기대와 설렘으로 함께 고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방송, 자, 해공모 라이브 생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이 같이 이렇게 채팅창을 보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채팅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정인직 사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 보성 씨도 오셨고, 네. 자, 오늘 훼손지 정비 사업은 오늘 뭐 6시까지 남양주 씨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훼손지 정비 사업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마감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 뭐 이렇게 좀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뭐 계속해서 뭐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기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경기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고 경기도의원이 뭐 건의안을 채택해서 그 이제 뭐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에다가 보낸다. 이걸 갖다가 보도 자료를 좀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뭐 상임위 통과, 뭐 개선안, 뭐 본회의 통과 막 이렇게 보도 자료를 좀 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김용민 국회의원하고 같이 입법 발의했던 시흥에 있는 그 모 국회의원이 마치 무슨 2020년까지 뭐 이행강제금 유예와 함께 뭐 막 그런 보도 자료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상당수 기대를 하고 헷갈리고 지금 안 해도 된다, 기다려 보자, 뭐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디데이 뭐 5일 남고 3일 남으니까 그때 이제 발 동동 구르면서 이제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기존에 이제 접수됐던 분들이 뭐 경기도에 가 있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그쪽에 끼지를 못해서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애가 타신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남양주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그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남양주시 가면은 뭐 저희들이 그냥 뭐 즉흥적으로 애드립으로 그냥 뭐 대충 궁금한 내용만 가지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작성을 해서 운영자 밴드라든가 뭐 운영자들한테 이 내용 말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다오 뭐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방송을 잘못하면 잘못된 것이 그 잘못된 것이 이제 그 굳어져 가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공무원도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냥 진행이 될까 봐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첫 번째, 훼손지 정비 사업 연장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공무원 대답 뻔하죠. 당연히 뭐 이제 하루 이틀 남겨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기대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게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훼손지 정비 사업 접수한 사업지에 신규 토지가 접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추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추가하는 신규 토지가 그러니까 3,000제곱이라든가 10,000제곱이 새로 들어가는 건 안 되더라도 3,000제곱미터 있는 상태에서 신규 토지가 붙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해준다라고 하면 훼손지 정비 사업은 연장이 반은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반은 연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토지 접수는 저희들이 크게 주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고하게 안 한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흩어진 훼손지도 변경이 가능하냐? 여러분, 흩어진 훼손지도 사업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흩어진 훼손지는 무슨 어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전혀 그냥 기부 체납용으로 땅이기 때문에 전혀 좀 뭐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흩어진 훼손지도 어, 만그룹에 있는 사업지입니다. 사업지.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훼손지 변경 가능도 신규 토지가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흩어진 훼손지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게 남양주시의 생각이고, 글쎄요. 자, 네 번째, 훼손지 정비 사업 사업지 내에 확장 또는 변경이 가능하냐? 이것은 조금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8번지를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시켰어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시켰는데 음, 가분할을 해서 반절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28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그럼 추가로 좀 더 뺄 수 있느냐 없느냐? 가감. 이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8번지 비훼손지를 집어넣는데 자녀 부지를 100평을 남겼어요. 그리고 100평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수정을 하다 보니까 50평을 추가로 더 넣을 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50평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감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남양주시 생각입니다. 네. 다섯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어제 이것 때문에 갔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 접수한 토지 명의 변경이 가능하느냐? 이거 좀 심각하죠.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한 토지가 명의 변경이 가능하느냐? 아, 명의 변경이 지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남양주시를 갔기 때문에 음, 과연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얘기고 남양주시가 과연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정식 공문이나 문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구리, 하남시, 남양주시한테 모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신규 사업지 안 된다. 그리고 명의 변경 안 된다. 명의 변경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상당히 힘든 거죠. 뭐냐면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농지법에 걸려 있어서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훼손지 정비 사업 접수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 많이 됩니다. 이분들이 처분 명령 기간이 끝나서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토부 승인 나고 난 뒤에 행위 허가 때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농림부와 국토부가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명의 변경을 했어요. 12월 8일자로 했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처분 변경 기간이 끝나고 명의 변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명의 변경을 못 한다라고 하면, 또 명의 변경을 해도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를 못 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농지법 걸린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농지법 걸린 사람들과 같이 에, 결합된 사람도 난리가 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그리고 올해 계약금, 중도금 주고 21년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잔금 치르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 어떡합니까? 명의 변경하면 안 된다는데. 물론 이런 분들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냐면 잔금을 치르고 매도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매도자 이름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매도자가 잔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해줄 리가 없고 그러잖아요.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기에는 뭐가 걸립니까? 대부분 은행 융자를 뽑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잔금을 다 치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한 사람은 절대로 사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사망하면 상속이 돼야 되고 상속이 되면 명의 변경하기 때문에 훼손지 정비사업한 사람들은 마음 놓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이 밖에도 징계를 한다든가 경매당해서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업 시행자가 변경이 되면 그 결합지가 그 사업지가 안 된다라는 게 국토부의 얘기라고 남양주시가 얘기를 합니다만 남양주시의 표정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주민 대표고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건 남양주시가 다 압니다. 그리고 밴드 리더라는 것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건축가에서도 역시 주민들하고 똑같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정비 사업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다. 끝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정이 이렇게 나서도 안 되고 이렇게 난다라고 하면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한 주민들은 정말 합심해서 마스크 2겹, 3겹 끼고라도 세종지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명의 변경,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 남양주시의 생각입니다. 자, 보성김 가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접수된 번지 수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수된 번지 수만 가능하지 새로운 신규 사업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번지 수는. 저도 사실은 3,000제곱미터의 새로운 신규 사업지는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비율이 뭐 있으니까 마음껏 못 넣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현재 상황의 어떤 남양주시의 생각, 지자체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6번째, 훼손지에 접수한 토지 2개 사업지를 섞고 흔들고 이게 변경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쪽에 만 그룹이 있고 이쪽에 만 그룹이 있는데 이쪽에 만 그룹이 좀 무너졌어. 그러면 이 만 그룹을 가지고 다른 만 그룹으로 붙이고 싶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따지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계속해서 남양주시와 또 경기도와 잘 하니까 또 풀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너무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너무 주민들이 먼저 앞서서 국토부에 전화하고 남양주시에 가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감한 것들은 조금 국대의 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컨설팅 회사들이 좀 앞에서 풀 수 있도록 너무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이 전화해서 뭐 마치 그걸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고민하는 것처럼 막 전화를 해버리면 위에서 일을 풀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접수 마감 1개월 남기고 결정한 훼손지 판정 기준. 그러니까 건축 대장에 분할이 되어 있고 토지 대장에서는 그 분할이 안 된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이게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훼손지 정비사업 대산지의 판정 기준을 보면 건축물 대장상 건폐율이 20% 이상인 시설의 하나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건축물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건폐율에 관계없이 포함이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 건축물이 100평 이상이면
건폐율에 관계없이 포함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임자가 써놓은 거다. 그리고 이제 팀장이 주무관한테 홈페이지 빨리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홈페이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안 보는지 아니면 참 공무원들이 좀 너무 심하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정말 상당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장 가능성은 없고 신규 사업지는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명의 변경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은 어, 오늘 제가 지금 국토부에다가 이제 전화했더니 계속해서 전화가 좀 안 되는데 주민 대표가 좀 찾아가서 남양주시도 국대위가 좀 움직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올 1월 올 한 해는 저희들이 국대위가 좀 많이 남양주시나 국토부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민감하고 또 컨설팅 회사가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한테 좀 맡기고 그리고 이제 안 했는데 이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국대의 역할은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 밴드 이제 일단은 훼손지 정비 사업 접수 관련 사항이고요. 이제 국토부가 이제 승인 이후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대의 밴드에 혹시 댓글이 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은 없고, 지금 저 76명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어요. 76명. 많이 보는데요. 첫 방송인데도. 커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제가 저 라이브 첫 방송 한다고 하니까 이선국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두 분이 와서 지금 방청객으로 앉아 계시고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증 진짜 있는지 없는지 두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아, 들립니까? 네. 그러면요 이렇게 국대위는 단합이 잘 됩니다. 저 뭐야 밴드 리더가 혼자 남아서 방송하는 것은 너무 안쓰럽다. 그래서 두 분이 매기 매운탕도 사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국토부 승인 이후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존치에 대한 남양주시 입장 얘기해달라.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살리는 증축 방안을 검토해달라. 요것은 말이죠. 초창기에 컨설팅 회사에서 존치가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존치는 많은 주민들이 원한다. 존치는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국토부에 질의하고 국토부의 생각은 훼손지 정비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존치는 좀 어렵자.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행위허가, 그러니까 건축허가죠. 그리고 사용 승인, 요 과정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을 가지고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 창고 아직 쓸만해 이렇게 말하는데 국토부가 생각하고 시에서 생각할 때는 그 창고는 온실 창고고 종묘 배양장이지 물류 창고 직접 진짜 뭐 정상적인 창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잘 살려서 존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존치를 못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더 오래 쓰고 싶고 쓰고 싶을 만큼 썼다가 건축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똑같은 생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창구를 좀 벌금 안 내고 5년이든 10년이든 좀 쓰고 싶다.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하남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던 것처럼 하남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부 체납을 완료를 하면 토지주별로 건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도 역시 이제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존치는 글쎄요. 그 아무튼 뭐 남양주시가 아직은 국토부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훼손지 정비 사업에 있는 것들도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존치까지는 뭐 확고하게 이제 이런 정리가 된 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어, 그 존치는 처음보다는 조금 더 좀 완화해서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저 박원순 국장님, 강희선 국장님 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실시간 채팅 글이 막 올라오면 보면서 방송하면 참 좋은데 잘 안 나옵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건축물 층고 높이를 조금 완화해달라. 그러니까 좀 높게 해달라. 이것은 어, 이제 그 전에 있던 팀장님이 이제 국토부에 꾸준하게 건의를 했던 건데, 이게 뭐 슬쩍 좀 다시 이제 이 문제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요 훼손지 정비 사업 접수가 좀 이제 되고 행위 허가가 시작이 되면 건축물 층고 높이, 존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또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계속해서 전달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도 변경. 사실은 그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오직 그 창고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무슨 뭐 판매라든가 아니면 작업장 이런 것들을 못 쓴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 뭔가 부족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반드시 맞아요. 건물 층고 높이는 14m가 돼야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물류창고요. 10m짜리가 없습니다. 용인, 뭐 광주 이런 데 가보면 그 대기업들이 있는 물류창고들 있잖아요. 10m는 꼬마 빌딩이야, 꼬마 빌딩. 그죠? 자, 행위허가는 건축 설계 행위허가는 1만 단위냐 3천 단위냐. 저는 처음에는 남양주시가 3천 단위로 생각을 하고 3천 단위가 맞지 않느냐라고 어, 처음에 남양주시 입장이 흘러나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만 단위 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입장이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한 것처럼 만 단위로 같이 행여가 신청을 하고 같이 행여를 득을 받는 그런 형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건축 중복 토지비율별 가능한지는 제가 대답을 해드렸고, 다섯 번째는 기부 체납 명의 변경 안 하고 기존 토지주에서 직접 기부가 가능하냐. 기부 체납 명의 변경 안 하고 기존 토지주에서 직접 기부가 가능하느냐. 어, 그 요것은 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기부채납 때 명의 변경 안 하고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 그 기부채납할 토지를 샀는데 어, 기존 토지주에서 직접 기부를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혹시라도 이제 음, 세금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어떤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 더 토지주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성김 그러니까 김부성 씨가 말하는 3천 단위 건축이 가능할까요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저 뭐야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것처럼 토지주별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게 하남시 입장입니다. 즉 기부 체납만 먼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관련 분이에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관련 분위는 일단은 어,
경기도에 올라간 게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36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양주시가 접수가 돼 있는 것은 90개가 넘게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어저께 오늘 조금 마지막에 한 것까지 합치면 거의 뭐 9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로 올라간 것은 36건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행강제금 관련 문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양주시가 그 12월에 이행강제금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장의 수리, 즉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 올라가기 간 것까지는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그 전 것은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제가 뭐 유튜브까지 만들고 아무튼 뭐 건축가 도시국장 시장님한테 다 보내고 뭐 이게 또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다 보내고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부과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건축가하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로 이건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못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에 올라가는 것을 2주 안에 올리겠다. 남양주시에 접수하면 2주 안에 올리겠다라고 팀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절대로 그거를 빨리 올려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로 올라가는 것을 2주 안에 빨리 올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행정센터에서 경기도에 안 올렸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만 않는다면 이라고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안 해준 건 정말 고맙고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접수를 다 끝났으니까 이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경기도에 올리면 부과를 않는데 경기도에 안 올렸다고 남양주시에 있다고 때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건축가 충분히 우리 주민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는 오늘까지 접수한 것들은 1월 달에는 모두 다 올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 경기도에 올라간 주민들보다는 안 올라간 주민들이 더욱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는 우리는 경기도에 올라가야 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경기도에 올라간 것보다는 남양주시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즉 경기도와 국토부에 올라간 것들은 법대로 원칙대로 볼 수가 있으나 남양주시에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유도리라고 그러죠. 유도리 있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죠. 팀장님이 이랬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명의 변경이 안 되는 그 토지 이거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12월 달까지 명의 변경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업 시행자 변경을 안 한 사람 농지법에 걸려서 12월 달에 전부 다 명의 변경을 했는데 경기도나 국토부 올라가서 명의 변경을 사업 시행자 변경을 안 했어요. 안 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에 있을 때만큼은 저희들이 뭐 투표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주겠다는 거죠. 근데 경기도 국토부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은 어떤 변경하고 유도리 피기는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남양주시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 경기도로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늦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독촉하진 않겠다. 다만 행정센터한테 얘기를 잘해서 행정센터가 건축과에 문의를 하면 얘기를 잘해서 12월 달까지 접수한 주민들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가가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뭐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절대로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밴드에 글을 쓴다든가 이럴 때 접수한 사람은 이행강제금 부과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교감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3번. 20년까지 유예된 이행강제금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죠. 자, 2020년까지 유예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6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한 사람은 그 안내장 지금 진권행정센터나 이런 데서는 지금 받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산행정센터인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유예가 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한 사람은 그 2020년 12월 말까지 유예된 상태에서 안내장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대답합니다. 방치해라, 냅둬라.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를 했고, 그리고 20년 12월 말일까지 유예가 됐으니까 지금은 안내문이 발송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지루가 나오겠지요. 지루 나오기 전에 경기도에서 국토부를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루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뭐 언제까지 안 냈다고 그래서 갑자기 과태료가 붙는다든가 할증료가 붙는다든가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시키면 된다. 그리고 내가 내야 될 타이밍이 되면 그때 내면 된다. 안 낸다고 해서 남양주시에서 크게 불이익을 줘봤자 뭐 무슨 압류 들어오고 뭐 이런 건데 압류 들어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우리가 국토부 올라가는 시간보다는 더 늦기 때문에 그냥 방치시켜놔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를 하지 못하고 2020년까지 유예되신 분은 지루가 나오면 그건 이제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원상복구를 한다고 각서를 쓰고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행정센터에서 원상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에 나와서 밀렸던 지로는 나가고 그리고 원상복구 안 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훼손지 정비사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안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그 민감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3년 전에 체크했을 때까지는 현장에 나와서 조사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행강제금이 그 건축가에서 단속을 하는데 검찰 고발하지 좀 마라. 이건 정말 이중고다. 그리고 도대체 검찰 고발하는 검찰 고발 시점이 뭐냐? 언제냐? 어떤 때는 뭐 적발해가지고 첫 번째 개고장 나올 때부터 검찰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행정센터가 있고 어떤 때는 이행강제금을 고지를 하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기준이 없답니다. 행정센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탄력적으로 이게 좀 기업형이냐 아니냐 뭐 생계형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뭐 규정을 정해놓은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검찰 고발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남양주시에 다녀온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 방송은 1시간만 딱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 가장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인데. 자, 일단은 제가 준비했던 방송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화로 네, 전화 어디 갔더라?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저 궁금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로 질문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이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을 보면서 밴드에다 댓글을 쓰면서 이렇게 좀 방송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을 잡았다가 댓글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자, 제 핸드폰 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2575-1233입니다.
010-2575-1233입니다. 네. 자, 제 핸드폰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궁금하신 분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받겠습니다. 낮에는 막 전화 많이 오는데 오늘 같은 날 한번 생방송으로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질문이 아니더라도 내 의견은 이렇다 이러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개인 카톡도 좋습니다. 네. 전화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자, 궁금하신 거 010-2575-1234입니다. 전화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나 봐. 아, 전화 옵니다. 네, 여보세요? 아, 거기 거기 방송을 끄고 해야 돼요. 예. 거기 아니, 방송 볼륨을 좀 줄이고. 예. 인터벌이 있어서 예. 거기 방송을 끄고 해야 돼요. 예. 네네. 아니, 방송 볼륨을 좀 줄이고. 예. 인터벌이 있어서 예. 아, 맞네. 인터벌이 있네. 네네네네. 거기 좀 줄여야 돼요. 예. 네네. 지금 노트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노트북 볼륨을 줄이세요. 다시 들어야겠다. 네네네. 자, 그럼 다른 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모님, 사모님이신 우리 문옥경 여사님께서 네네네 전화 왔어요. 전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수고 마지막 날 이렇게 또 네네네네. 중요한 안건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은 잘 들립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소리 잘 들리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농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네. 그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저희 이제 유예 기간이에요. 네네. 3년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인데 네네. 그런 사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포함이 되나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 방송을 듣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문옥경님의 얘기를 내가 좀 전달을 좀 한번 좀 할게요. 뭐냐면 문옥경님 같은 경우는 처분 의무 기간에서 버선목을 넣어서 원상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네, 맞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현재 농지법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네네. 자, 만약에 명의 변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네. 이 부분은 좀 피해갈 수 있을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농지법의 처분 명령 기간이 끝나는 사람은 명의 변경을 해야 되지만 네. 문옥경님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승인이 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승인 날 때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3년 이렇게 쉽게 해서 집행유예처럼 그냥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승인이 난 다음에 행위허가 때 만약에 농림부에서 해결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 네네. 그때 그 명의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시에 들어가서 좋다. 그러면 명의 변경이 되면은 어떤 사업 시행자가 변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은 언제까지냐? 명의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자, 너네들이 국토부 승인이 날 때까지 승인 나고 이후에는 바꿔도 되느냐? 아니면 행여가 이후에 바꿔도 되느냐? 아니면 준공 후에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당연히 남양주 씨는 거기까지 모르죠. 모르는데 만약에 승인 나고 나서 바뀐다라고 하면 불행 중 다행으로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행위허가 득할 때까지 행위허가 할 때까지 만약에 명의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근데 행위 허가를 네.
득할 때 네. 지금 농지법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네. 만약 이런 이 농지법에 걸린 사람들 네. 명의 변경이 금년 안에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요. 이 내용이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온 거예요. 일주일 전. 네. 그러면 이거는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항의라기보다는 예, 예.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은 미리 공지를 해서 네. 그 공지 기간 안에 뭘 안 했다 그러면 체벌을 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일주일 네. 남겨놓고 네.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네, 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라기보다는 말로 해놓고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저는 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발상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 지금 국토부는 농지법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네들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농림부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야. 잘못하면 그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니 이거를 뭐 이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명의 변경을 못 해준다. 아니 정말 얼마 전에 누가 어떤 분이 그 밴드에 쓰셨더라고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 네. 그런 거 하는 것도 어떤 그 명의 변경 다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당연히 되죠. 예. 근데 이거를 네. 사람으로 따진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네네. 맞습니다. 그 국토부는 농지법 해결하라고 뭐 농림부에다가 얘기도 하고 또 뭐 주민들한테 뭐 저 협조하라고 그 저 남양주시에 그 우리가 이렇게 농림부에 보냈다라고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의 변경은 농지법보다 천배 만배 무서운 거죠. 예. 이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부 체납을 저희가 네. 물론 뭐 그 시행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금액이 크게 보는지 작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으로서는 네.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비용 부담도 크고 그렇죠. 정말 뭐 내놓는 땅도 많고요. 들어가는 네네. 비용도 많고 네네. 정말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네. 근데 거기다가 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네. 지치다 못해 네. 정말 이걸 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안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훼손지 정비 사업이 이제 뭐 자기네들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자주 있었던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형돼 가지고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좀 힘들었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정말 그 흩어진 훼손지의 비훼손지 포함 여부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심각한 것은요. 녹지를 세 군데를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의 공원 녹지과 뭐 관리과 뭐 이런 남양주시를 통과를 해야 되고 경기도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녹지를 볼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매우 미안한 얘기지만 국토부에서 녹지를 봅니다. 경기도에서 통과했던 그 녹지를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2개가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가 어저께 보안이 나왔어요. 근데 녹지가 앞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 녹지 사이로 뒤에 있는 그 건축 부지를 연장 부지로 땄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걸 또 이제 분산 배치로 본다. 하나로 몰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지의 어떤 분산 배치 요거 가지고 엄청나게 볼 거예요. 녹지의 분산 배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된 현상이 나오냐면 많은 토지주들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접수시킨 사업지는 상당히 어떤 그 이렇게 합의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 땅 30% 내놓는 경우 네네네네. 그러는 거죠. 네네. 녹지의 위치. 예. 지금 아마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한 사람들 중에서 내 땅 자른 사람들이 아마 과반수 이상 되니까요. 예. 네, 그렇겠죠. 네네. 그러면 그런 사업지와 결합이 돼 있는 사람들도 힘이 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버스를 탔는데 계속해서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다든가 그러면 버스가 굴러가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좀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내놓을 거
다 내놓고 네네네. 들어갈 돈 다 들어가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 뭐 국토부는 그동안 우리가 국대위가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건 뭐 이제 처음에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가 막 어려웠을 때 많은 그 컨설팅 회사나 막 그 주민들이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훼손지 정말 해줄 거야 안 해주는 거야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저는 국토부가 끊임없이 이건 해주려고 그런다 웬만하면 해주겠다 뭐 이렇게 계속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건데 후반부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아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하여튼. 방법으로든 힘을 합쳐서 네네네네. 이제 뭐 어차피 접수 기간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여기에 이 접수한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건, 90건, 그럼 126건입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정말 한 사람도 탈락되지 말고 네네네네. 다 같이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또 문옥경님은 또 옛날에도 뭐 집회하시면 항상 도와주시고 또 항상 그러셨는데 항상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문옥경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정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간 게 36개고 남양주시에 남아있는 게 90개가 아니라 90개가 조금 넘는 것 중에서 36개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 몇 개가 이렇게 남양주시에 접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라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정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9시 50분이에요. 다음 전화를 받겠습니다. 또 누가 올까요? 아까 김보성 씨 통하다가 끊겼는데 한번 제가 전화 연결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보성 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네. 네네네. 네.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네. 그 뭐지 국토부에서도 녹지 가지고 이제는 좀 네. 심사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정말 딱 잘라서 정형화시켜서 딱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녹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네. 저도 정말 참 이게 너무 아쉽고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네네. 처음에 우리가 1월 달에 막 접수할 때 남양주 시한테 막 계속 물어봤잖아요. 녹지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남양주 시가 뭐 앞쪽을 고집을 했잖아요. 왜? 예? 앞쪽을 고집을 하고 녹지가 길이 있어야 된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도로를 내고 앞에서부터 녹지를 따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한 뭐 6월 달, 7월 달 되니까 길은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제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정형화처럼만 내라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예.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경기도 비위에 다 맞춰놨어요. 네네. 그리고 경기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국토부의 내용은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남양주시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국토부 다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데 이제 그만 자기네들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으면 끝내줘야지 거기서 세부적으로 녹지의 위치를 볼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남양주시가 관리하고 남양주시 땅이 되는 건데 시유지가 되는 건데.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국토부 가서 얘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네. 녹지를 기부 촬영할 때 3천, 3천, 3천이 있으면 네네. 그 3개가 있다고 쳤을 때 3천에서만큼은 분산 배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천에서만큼 무산 배치를 네네. 말아라. 네네.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녹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B, C가 있으면은 한쪽으로 다 모는 거는 안 해도 되는데 네. 각 그룹에서 분산 네. 배치를 하지 말아라. 네. 아니 그러니까 한쪽으로 모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 한쪽으로 안 몰잖아요. 다 안 몰죠. 개인 네. 그룹에서만 내니까. 네네네. 혹시나 또 사업지가 합쳐져서 말이 되는데 네. 거기서 만약에 다 한쪽으로 몰아서 해라 해버리면 또 그건 곤란해지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네네. 아. 한쪽으로 몰아서 내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각 그룹별로 내는 건 상관없지만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국토부가 네네.
만으로 사업을 주장하기는 힘들어서 3천 단위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 만은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3천 단위에서 벌어지는 녹지는 인정을 해줘야죠. 당연히. 예, 그것은. 예. 3천 단위로 쪼개는 것까지도 받아주겠다고 했으면 3천 네네. 단위로 녹지는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또 뭐 궁금한 아, 아무튼 올해 안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네, 네, 네. 그래요. 네. 하여튼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네. 정말 이제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한 주민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진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이제는 그냥 12월 달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정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 똘똘 뭉쳐야지 컨설팅 회사가 다르고 무슨 뭐 지역이 다르고 해서 이렇게 분산이 돼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정말 한 목소리 내야 됩니다. 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또 다른 아무튼, 거, 네,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하여튼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8시 54분이 됐어요. 예. 한 명만 더 받을까요? 전화를. 예. 전화가 없으면 혹시 카톡을 보겠습니다. 예. 박종선 님이 흩어진 훼손지 토지주도 정비사업 동의서를 썼습니다. 물론 해당 토지주는 잔금을 받으면 훼손지 정비사업을 떠나겠지요. 국토부 승인 후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국토부 승인 후에는 밀집 훼손지 토지주 공동지분 소유권 이전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요것은 요것도 조금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토부 승인 후에는 소유권 이전에도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대답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시나 국토부에 가서 승인 후에 이전은 해줘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것을 포기한다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박종선 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권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물어볼 수는 있고 상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좀 공식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국토부가 갖고 승인 나가고는 변경해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승인 전에는 변경 지금 1월 달에 2월 달에 잔금 치러야 될 사람들 상당히 많고 1월 달에 2월 달에 농지법 때문에 명의 변경해야 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런 질문은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데 국토부나 남양주시에 가서는 좀 하긴 좀 힘들죠. 예. 저는 어저께 가서 따진 것은 야 만약에 너네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럼 언제 된다는 거야? 승인 후가 된다는 거야? 뭐 행여가 된 다음에 한다는 거야? 아니면 준공하고 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제 그 혹시라도 정리된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남양주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못해요. 예. 다만 자기네들도 이런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남양주시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을 많이 안 뺏으려고 제가 딱 자, 정인직 씨 국장님 화이팅하고 응원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표재곤 고모님 들어오셨어요. 유병철 전 국장님 들어오셨고요. 박우경님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첫 방송인데 어떻게 이 정도면 잘 됐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좋아요는 14명 눌렀고 여러분들 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제가 생방을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림 설정이 돼 있으면 띡 하고 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요 상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화요 상담 대신에 어떤 국토부를 다녀온다든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그 방송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장님 저 계속해서 밖에서 박수 쳐주시고 정지 주신데 일로 오셔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회원님들 그 많이 그 도움이 그것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이거 이런 방송입니다. 저희 자 이성국 위원장님이 고생한다고 집에 안 가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까지 해주시고 저 박순희 부위원장님도 저쪽에 계시는데
인사말은 네. 어디 가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이 어떻게 올라왔는지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한번 더 드리고, 네. 자, 이제 올 한 해가 끝나면요. 반드시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정말 내 땅 30%까지 뺏겨가면서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한 게 옳은지 안 옳은지 분명히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저는 100번 훼손지 정비 사업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는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티켓을 주면 그 티켓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그리고 또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제가 했던 말이 옳은 건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는 그때 판가름이 나겠지요. 하지만 그 판가름이 나기 전에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탈락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탈락자 때문에 같이 탈락이 돼버리는, 한 사람이 낭떠러지게 떨어지면서 그 잡고 있는 손에 의해서 성한 사람도 같이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좀 더 같이 협심하고 같이 뭉쳐서 한 목소리 내서 국토부를 설득시키고 국토부를 이해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셔야만이 국대위가 힘을 받고,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토부나 남양주시도 국대위를 무시하지 않고 국대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대위가 존재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